진실의 초대. 며칠 후 커피숍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낯선 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은복지재단. 지우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카운터 뒤에서 그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열었어요. 안에는 감사장 한 장과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며칠 후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를 다려입고 재단 건물을 찾았습니다. 회색빛 고층 건물 사이에 자리한 재단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넓지 않은 방 안에는 정갈한 차 세트와 햇살이 스며드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단정한 한복 차림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지훈이 은행에서 도와줬던 그 노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지 행색이 아닌 재단의 품격 있는 이사장으로 보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당신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자존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지우는 눈을 피하며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재단이 진행한 사업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노숙인 지원, 청년 장학금, 무료 급식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은행의 규정과 절차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었던 인간적인 진심이 이 공간 안에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건 당신에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재단 인턴 제안서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았어요. 그는 봉투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비쳐들며 먼지 입자들이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었던 감정,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 대신 묘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그날 재단의 문을 나서는 지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택의 무게. 지훈은 재단을 다녀온 그날 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노트북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인턴 제안서 위엔 김순자 이사장의 단정한 서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며 그의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는 자신이 은행에서 해고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규정을 어긴 대가로 동료들 앞에서 굴욕을 느꼈던 기억.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숍에서의 나날도 생각났어요. 커피 향에 묻힌 땀 냄새, 매니저의 잔소리, 서툴게 만든 라떼의 거품들. 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자신을 지탱한 건 단지 살아남기 위한 의지뿐이었죠. 그때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윤지라는 이름이 떴어요. 지훈 씨, 그 재앙 고민 중이죠? 윤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분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지훈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그런 사람이라니요. 그날 은행에서 한 행동, 그게 진짜 지훈 씨잖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제안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인턴 지원서 제출 마감 3일 이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였어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재단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순자 이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젯밤 갑작스럽게 직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지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메모하며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커피숍 앞치마를 벗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훈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진심은 보답을 바라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어요.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세상이 사실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재단 홈페이지에 인턴 지원서를 업로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던 손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아침, 지훈은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늘색 셔츠 대신 깔끔한 복지재단 명찰이 달린 재킷을 입고 있었죠. 성은복지재단 사회복지팀 인턴 박지훈. 그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그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엔 복지 대상자 명단과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팀장은 새로 들어온 인턴들에게 오늘은 노숙인 지원센터에 나갈 거예요라고 안내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봉사 차량에 올랐습니다. 지원센터에 도착하자 식사 배급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익숙하지 않은 인사였지만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손이 붓고 팔이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봉사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새로 왔는데도 진짜 열심히 하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지우는 창고 정리를 도우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오래된 휠체어와 낡은 담요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한쪽 벽에는 김순자 이사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은 닿는다. 사진 밑에 문구를 본 순간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은 팀장과 함께 복지사업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을 함께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문장을 적는 그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재단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은행 시절의 동료였습니다. 지훈 씨, 여기서 일해요? 놀란 눈빛에 지훈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이런 일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엔 후회도 자조도 없었어요. 단지 평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 회의실에는 급박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순자 이사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단 내부의 후계자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임원들은 서류를 넘기며 누가 이끌 적임자인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사장님이 입원 전에 남기신 문서입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재단을 이끌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보느니. 그 아래엔 지훈의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사장님이 당신을 믿으셨나 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음이 함께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끝엔 예전처럼 불안이 아닌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떠남과 유산.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재단 전 직원뿐 아니라 그녀가 도와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담담히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나 눈빛은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순자는 평소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세상 그 어떤 꾸밈도 없었어요. 이사장님이 마지막까지 챙기셨다네요. 윤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유언장에도 있대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조문이 끝난 뒤 재단은 순자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모든 재산은 사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유언장을 낭독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어갈 사람 박지훈. 순자의 글씨체가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였어요. 며칠 뒤 재단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김순자 기금 성은복지재단 산하. 지훈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그녀가 남긴 뜻을
현실로 옮길 차례였습니다. 그는 첫 사업으로 은행 퇴직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세상에 되돌려주려는 마음이었죠. 사업 설명의 날,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의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가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을 건넸어요. 지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받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분위기에는 그리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재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거지도 온 은행원 재단 대표로. 화면 속 인터뷰에서 지우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한 분을 도운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기자는 미소 지었고 뉴스 자막 아래에는 순자의 사진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지우는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시절 순자에게 재발급해주던 바로 그 통장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표지를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었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고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다. 순자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또렷이 울렸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어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김순자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세상을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며 그의 얼굴에도 잔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커피 한 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지우는 성은 복지카페의 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문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고 따뜻한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순자의 유언문에서 가져온 한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 카페로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점이었죠. 카운터 뒤에서 지우는 커피 원두를 갈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익숙했고 미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삶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윤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셔츠를 입고 손에는 서류와 일정표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복지센터 어르신들 단체 손님 오신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커피는 제가 직접 내릴게요. 윤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장님 다 됐네요.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새로 취업한 노숙인 출신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젊은 청년들이 함께 일하며 서툴게 커피를 내렸고 그 사이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한 잔을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순자가 생전에 늘 앉던 자리였어요.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지우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마치 그 자리에 순자가 함께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잔을 잡을 때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장면은 몇 년 전 자신이 도와줬던 순자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윤지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진짜 그분이 남긴 뜻을 이어가고 있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계속할 차례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늘 하던 것처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의 향은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그 향 속에는 지나온 시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닿는군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성은 복지 카페 모두의 쉼터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커피 향과 따뜻한 웃음이 섞인 공간 속에서 지훈의 미소가 고요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순자가 남긴 진심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